일단 그림을 봤을 때 문제 얘기하고 있는 것은 OP와 BP의 길이를 어떻게든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된다라는 문제야. 그러면 일단은 이 길이를 생각을 할게요. 여기를 만약에 이제 두 근이라고 하니까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반지름이 지금 얼마니? 반지름 11이다. 그러면은 뭐 여기도 반지름이니까 11이겠지? 그래서 1번 알파와 베타의 합이 11이다. 이거 하나 쓸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할선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하자는 거야. 할선 정리라는 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랑 같다. 11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랑 같다. 얘네 외워서 쓰는 게 맞다고. 정리하면은 96은 11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뭐 이거 이용해서 알파 베타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뭐 알파를 11 빼기 베타다라고 하고 밑에 넣어주면 되겠지. 풀어보자. 96은 11 베타 더하기 알파 자리에 11 빼기 베타 될 거야. 이렇게 11 빼기 베타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정리까지 해주시면 베타 제곱 빼기 22 베타 더하기 96이 0이고 6 곱하기 16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그래서 베타는 6 아니면 16인데 무조건 누굴까? 6. 16은 말이 안 되죠. 반지름보다 더 작은데 말이 안 되잖아. 베타 6이야. 베타 6이면은 알파는 얼마냐면 5. 알파는 5야. 즉 OP와 BP의 길이가 5와 6이기 때문에 5랑 6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써달래요. 두 근의 합이 11이고요. 두 근의 곱은 30이니까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할선 정리는 외워서 쓰는 거라고 꼭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 거를 만드시기 바라고. 나머지 문제들은 뭐 도형의 활용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뭐 길이 잘 설정하시고 식 만드시면 되는 거라 과제로 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2차 방정식 끝났으니까 여기 좀 질문 좀 받으면서 그때 얘기를 좀 할게요. 더 마지막으로 이제 120쪽으로 와서 유형 24번으로 오고 여기 유형에다 별표를 주실까? 유형 24번. 여기는 2차 방정식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야. 그래서 먼저 667번을 보면서 생각해봐. 어려우면서도 중요해. 667. 이거 뭐냐면 봐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내 말 한번 들어봐.
여러분들 fx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근의 가장 본질적인 성질 뭐라고? 대입이라고 했지. 그래서 얘가 근이다라고 하면 f 알파가 0이고 f 베타도 0이다. 대입해가지고 이런 식 만들 수 있잖아. 근데 아까 뭔 얘기했냐면 이렇게 나오면 뭐냐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무슨 생각을 하자? 알파하고 베타가 fx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거꾸로 쓸 줄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긴데. 그러면 봐봐. 야, 이건 뭐야? fx는 마이너스 5의 2분의 알파 베타. 이거 쓸 수 있겠니? 이 식에 알파 베타를 대입한 꼴이잖아. 그럼 이제 fx 나와있지. 여기서 5를 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 진짜 중요한 얘기겠다. 그래서 그러면 알파와 베타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일단 여기는 차수를 우리 낮추자라는 뜻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죠. 대입해가지고 실제로 알파 제곱 빼기 6알파 플러스 2도 0이고 베타 제곱 빼기 6베타 플러스 2도 0이다. 이거 쓸 수 있지. 그럼 얘는 여기 양변에 뭐 더한 꼴이야? 알파를 하나 더한 꼴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알파고요. 얘는 베타겠죠. 그러면은 통분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거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두 근의 합이 6이고요. 두 근의 곱은 2가 되니까 그대로 밀어 넣어주면 2분의 36 빼기 4 16 할 수 있겠어.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를 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하나만 더 연습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 더 풀어볼 거예요. 봐봐. 봐봐. 이러고 이러고 이런 말이 문제 나오면 뭐라고 생각하자고? 얘는 뭘까? 그렇지. fx-x는 0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 대입한 꼬라지. 자,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되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671번 생각 많이 해야 돼. 알파 베타가 섞여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힌트만 줄게. 봐봐. 이걸 봤어. 불편하셔야 돼. 변수가 걸려 있어가지고 섞여 있으니까 불편하지. 그러면 그 뒤로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은 섞여 있는 변수를 하나로 통일하면 편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에 모종의 관계식이 하나 있을 텐데 합이 얼마야? 1 그러면 베타를 뭐로 바꿔도 돼? 알파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도 돼? 알파를 뭐로 바꿔도 돼? 1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도 돼? 그러면 얘 왼쪽으로 이항하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고요.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0이니까 로부터 뭔가 한 줄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어서 좀 더 풀어볼까? 변수가 걸려 있으면은 섞여 있으면 하나로 통일하면 편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릴 거야. 답 내는 과정도 일단은 쉽지가 않을 텐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 볼게. 봐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생각은 뭐 이런 그리고 이런 기본 개념이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보면 변수가 섞여 있어서 힘들어 하나로 통일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 항에서 이런 표현까지 왔다고 하면 얘를 봤을 때 fx 더하기 x 빼기 1은 0에 두 근이 뭔 거야?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 이 식이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지. 근데 애초에 이 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였잖아. 맞나? 그러면 이거 자체의 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인데 최고차계에서는 일단 fx 안 나와있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말 들어.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얘도 두근이 알파랑 베타야. 그러니까 식의 베이스가 아예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최고차 계수는 모르는. 그래서 fx 더하기 x 빼기 1이 얘야. 그러면 fx는 x 빼기 1 이항에서 이렇게 써지는 게 끝이야. 아시겠어? 그럼 이제 k가 구하라고 f의 1이다 라는 조건까지 준 거거든. 자, 요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보면 1 한번 넣어보시면 1은 k가 되면서 그냥 k 값이 1인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f2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2 한번 잘 넣어볼게요. k 곱하기 2 한번 넣어보면 3 마이너스 얼마야? 예, 이렇게 되나? 그래서 2가 된다. 됐니? 정리 잘하고 얘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672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672번.
근데 지금 칠이가 많이 어려워. 근데 개념은 얘랑 똑같아. (71번은) 변수만 바뀌어 있어서 변수만 통일하자였는데 이번엔 변수뿐만이 아니라 차수도 달라져 있지. 어떻게 처리할래? 어떤 생각을 하냐? 변수가 섞여 있으면 어려우니까 변수를 통일하고 싶은데 차수도 다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수도 통일시킬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1이야까지 쓸 수 있겠어. 하고 얘를 쳐다보면은 일단 변수는 통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차수가 안 맞으니까 차수를 좀 먼저 해결을 하고 싶거든. 그럼 차수를 맞춰주는 방법이 근의 가장 기본 성질 뭐 하자? 대입하자. 대입하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알파라는 얘가 알파 제곱 빼기 1이고 2베타라는 애가 베타 제곱 빼기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베타랑 2알파를 차수를 2차로 돌려낼 수가 있다고. 차수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지. 2베타는 베타 제곱 빼기 1이고 2알파는 알파 제곱 빼기 1이고. 그래서 차수는 일단 맞췄거든. 근데 이제 변수가 안 맞지. 그럼 변수를 맞출 거니까 방금 썼던 아이디어 그대로 쓰면 돼. 얘를 끌고 와서
베타는 2-알파일 거고 알파는 2-베타일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밀어 넣어주면 변수마저 다 통일이 돼, 안 돼? 변수는 통일이 되지. 써볼게. 플러스 4인데 1 빼. 형태 똑같을 거고. 그러면 이제 변수까지 맞췄어. 마지막으로 차수를 다시 재보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보정할게. 여기 안쪽에 2차니까 여기도 일단은 2차 베이스가 되면 좋거든. 그래서 얘를 끌고 와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죠. 얘네들. 여기는 4알파 어떻게 처리 가능해? 4알파는 2알파 제곱 빼기 2가 될 거고요. 그럼 당연히 4베타도 양변에 2 곱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넣어주면 이제 아름답게 변형이 완료가 되죠. 자, 알파 제곱에서 4알파를 뺄 거야. 얼마 남아? 마이너스 알파 제곱 하나 남을 거고. 맞니? 자, 원래 3이 있었어요. 얘만큼 빼는 거니까 4를 더하는 거지. 됐을까? 4알파 자리에 2알파 제곱 빼기 1을 지금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7. 여긴 식의 형태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7이 될 거야. 해서 결론적으로 얘가 다시 쓸게. 얘가 f의 알파 제곱이고요. 얘가 f의 베타 제곱이야. 그래서 차수랑 변수가 아름답게 다 맞을 때까지 잘 변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얘를 보고 하나의 식을 끌어낼 수 있으면 될 텐데 그게 뭘까? 조금 더 예쁘게 바꿔줄까? f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빼기 7은 0 이항에서 f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빼기 7은 0이야. 그러면 fx 더하기 x 빼기 7은 0에 두 근이 뭐였다?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었다 까지가 되는 거야. 저 근데 7이 막 친구들 뭐 잘못됐어? 마이너스 5 돼야 돼. 5 미안. 야, 나 아침이라 이상한가 봐. 어디 취했나?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래.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구해보자. 합과 곱.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알파 베타 두 개 빼면 돼. 이쪽 찾아보자. 얘의 제곱에서 이거 두 개 빼면 되니까 얼마냐면 6이고요. 얘는 통째로 제곱하는 거니까 얘는 1이지. 그러면 이 식은 합이 6이고 곱이 1인 2차 방정식인 거야. 즉 뭐가 되냐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고 원래 최고차계수 달아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 읽어보시면 fx는 최고차계수를 1로서 잡아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끝이야. 따라서 이만큼을 이쪽으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됐을까? 얘들아, 너네 그 약간 그러면 안 돼. 그 너네는 뭐 동물원이나 서커스 이런 거 보러 온 게 아니야. 나를 보고 막 감상하고 있으면 안 되고, 너네가 정리해봐. 너네 감상하러 온 게 아니야. 야, 이거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이게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건데 앞으로 계속 고1, 고2, 고3 때 계속 쓰이는 얘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해.
차수가 안 맞아서 차수통이라고, 변수가 안 맞아서 변수통이라는 이런 흐름. 그리고 마지막에 두 개의 관계식을 하나로 표현하는 방정식의 작성까지. 저기 어디? 아니 그 별건 아닌데 응. 그냥 저기 fx 제곱 저기 첫 번째 부분 있잖아요. 응. 계수 통일이 지금 보면 안 돼 있거든요. 그 어디? 미지수가 지금 2R 2 베타하고 이제 베타인데 갑자기 알파. 원래 그게 맞는 어디 뭐 말하는 거야? 별거 아닌 거. 아니. 근데 잠깐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이라 가지고. 야, 나는 이제 고등학생 때 아침에 뭔 공부했냐면, 우리 이제 한국인이니까 난 사실 매일 아침에 국어 공부를 했어요. 아침 매일매일 한 30분씩 국어 공부하고 영어 단어 배우고 저녁에 수학. 국어가 제일 쉽지. 영어가 제일 쉬워? 수학이? 쉬운 게 전혀 없습니다. 제일 재밌는 건 뭐야? 체육. 뭐 세 과목 중에 수학 진짜 재미없어요. 아니 수학 재밌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재밌어. 그러니까 많이 알 때까지 열심히 해.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맞아. 일단 이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주고 천천히 설명하는 거는 숙제할 때 또 열심히 풀어봐야겠지. 필기 해놓고 풀려있네 하고 안 풀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수업 시간에 이제 누가 풀어줬어. 너네 나중에 이제 고2, 고3이 돼서 인강을 봐도 그래. 인강 보면은 되게 친절하게 풀어주시거든. 그럼 되게 약간 어떤 습성이 있냐면 요즘 이제 친구들은 책에다가 예쁘게 뭔가 써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해설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써놓으면 그게 왠지 이제 내가 푼 거 같아. 근데 다시 안 푸는 습성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알지? 너도 그랬었거든. 필기 열심히 하고 하면은 내게 되는 줄 알았는데 절대 아니야. 네, 이건 누구 들으셨어요? 나는 이제 수학은 안 들었고 수학은 학원에 다녔고 나는 이제 저기 아직도 하시는 과학 그 생명과학 중에 네. 백호. 백호? 저 호? 백호. 내가 지금은 외가에 계신 옛날에 이투스에 계셨거든. 나 고3 때도 계셨어가지고 그분 거 들었었고. 근데 영어는 이명학 들었어요. 오, 미영아. 그때는 이제 조정식 쌤이 없었고. 그때도 똑같아. 막 빈칸 추론 있고 문장 삽입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인강을 듣고 수능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수능 이제 하나 썰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대학에 쓰잖아. 제가 썼던 대학 중에서 그
그 성균관대를 한번 썼었거든. 그 당시에 이제 얘들아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알고 있니?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류가 학생부죠. 서류를 이제 합격을 해. 근데 서류 합격자들을 취업을 했을 때 걔네 중에 이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 수능 최저가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균관대 어땠냐면 한 개가 1등급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 합격한 애들 중에서 한 개 1등급이 안 나온 애들은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 수능에서. 그러니까 보통 막 두 개 등급 합쳐서 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 때가 물수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점수가 어땠냐면 영어랑 수학만 말해줄게. 나 때 이제 영어가 상대평가였거든. 여러분들 잘 됐던 거죠? 9.5 1등급. 제가 이제 영어 97이고 수학 96이었어요 수능이. 근데 그 수학이 이때 든 것이 1호 수능 쳐보시면 알 거예요. 1, 5 수능이 왜요? 나이. 나이를 아 15년도요. 그러면은 이때 이제 수학 1컷이 100이었고 영어 1컷이 98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때 모든 국영수 내가 이제 화생 봤거든. 화원대원. 모든 등급에 다 2등급 다 나와가지고 오. 그때 제가 이제 성균관대 붙은 성균대 갈라 했는데 얘를 못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어. 그랬던 이제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성균관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번 연도. 재수 안 하셨어요? 저는 재수는 진짜 싫었어. 한 번에 가고 싶었어. 아무튼 뭐 그런 아픈 사실이 있어. 그때 이제 당시에 들었던 게 수학은 그냥 학원을 다녔고 영어는 이명학을 들었고 아 국어는 막 그런 거였었는데 요즘도 막 매삼비 이런 거 있니? 네. 그게 뭐야? 이거지. 막 매일 3개씩 어쩌고 막 이런 시리즈 있잖아. 아. 나 막 국어는 혼자 그거 독학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몇 점 맞으셨어요? 국어는 그때 90 초반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2등급. 모든 게 다 2등급이었어. 수학은 어땠냐면 아이고. 그래서 좀만 더 얘기해줄게. 수학은 이제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네 문제가 어려웠거든. 30개 중에 4개가 어려웠어. 그래서 보통 한 이제 1등급 선이 92점에서 88점 요렇게 1등급이 구성이 돼 있었거든. 근데 당시에 이제 수능이 어땠냐면 1번 40번까지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가 진짜 너무 쉬운 거야. 제가 당시에 이제 기억이 1번부터 29번까지를 한 40분인가? 40분 만에 다 푼 거야. 여기 이제 확보를 하면은 96점이잖아. 그래서 나 이제 생각해. 수능 시험장에서 아 나 수학 진짜 개 잘한다. 아씨 여기를 이렇게 40분 만에 미쳤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얘를 봤어요. 이제 살짝 모르겠는 거 좀 어려워 보였거든. 그래서 전략을 이제 생각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30분 동안 풀 거냐, 얘를 검토를 완벽하게 할 거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다 맞았거든. 이거나 틀리고. 근데 이제 1컷이 100이었던 거지. 나만 쉬운 게 아니었던 거야. 집단의 계열까지 등급고 검색하는데 그랬던 뭐 기억이 있습니다. 우셨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데 이미 붙어가지고 사실 네? 다른 데 붙었어가지고.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대학교? 네. 비밀이야. 아. 선생님 가신 거 아니에요? 아는데 왜 물어봐? 아니 어디 쓰셨냐고. 아, 쓴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학교들 썼어요. 서울대 빼고. 그런 쓸 성적이 안 됐었고. 연세대. 연대는 1차 광탈. 고대. 고대 붙었어요. 오. 근데 과가 안 좋아서 포기하고 한양대 고 성균관대 떨어지고. 그다음 그때 경희대 썼어. 경희대 붙고. 아 맞아. 야 내가 성균관대 원서 2개 썼었어. 아이고. 2장을 날린 거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직 고등학생 아니어서 뭐 체감이 안 될 텐데 나중에 고3 때 이 썰 들으면 더 슬플 거예요. 아무튼 예 마무리하고요. 개념 원리. 네, 내가 느낀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관성이 대학이나 살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 그 약간 이제 어떤 거냐면 다들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일을 하든 대학 생활을 하든 뭐 군대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마찬가지인 게 뭔가 자꾸 이유를 대면서 막 안 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면 그게 성인 돼서 갑자기 고쳐지지는 않더라고. 근데 남자애들은 뭐 군대 갔다 오면 변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게 어디 안 가는 것 같아 고등학생 때 그런 태도가. 군대 갈까? 그 뜻이 아니야.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좀 그 태도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대학을 안 가도 되는 세상이 온 건 맞지만 글쎄요. 대학의 명패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삶의 습관이 중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너무 꼰대 같으니까 그만 얘기하고. 근데 군대 많이 힘들어요? 저는 힘들었어요. 왜요? 항상 똑같아요. 근데 내 핸드폰 쓸 수 있어. 없었어요. 아, 저는 이제 21개월, 지금 18개월이지. 그럼 1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9개월. 나는 1년 9개월이었고 지금 1년 6개월. 어. 육군 가셨어요? 나 근데 뭔가 군인 하고 싶은데. 네, 지금 춥냐? 이게 추운 거야? 선생님 제일 처음 보였는데. 아, 나 추워 사실. 히터 킨 거예요? 추워요. 너무 극단적으로 올리시는 거. 쪄 죽자 오늘. 나 2차 함수 할게. 좋습니다. 감히 얘기하건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여기는 이제 어떻게 좀 교육과정의 로드맵이 짜여있냐. 제일 먼저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학습을 하고 이 뒤에 2차 함수 학습하는 이 루틴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언제예요? 중학교 3학년 1학기죠. 그 다음에 공수학원 가서 우리 이거 다시 배웠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나오는데 얘 다음에 뒷단원 공수원의 2차 부등식해서 쭉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적으로 가서 3, 4차 함수까지 다 연계가 됩니다. 3, 4차 함수를 나중에 할 건데 2차 함수를 모르면 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지금 진짜 이 가운데 껴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하고 난이도도 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다 보면 돼. 그래서 일단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모든 얘기들이 다 그냥 흡수돼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라. 그래서 2차 방정식 글쎄 공부를 잘 안 했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단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2차 함수 얘기가 먼저 좀 선행돼서 복습하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 빠르게 할게. 나는 너네를 믿어. 우리 이제 중졸은 됐잖아? 그치? 조편형. 곧 중졸이지? 이미 했는데요. 중졸이신 분도 있고. 자, A가 0이 아닐 때 2차 함수라고 하죠. A가 양수면은 그림이 어떻게 생깁니까? A가 영수면 아래로. 아래로 볼록하다. A가 음수면 위로 볼록. 위로 볼록하다. 절대값 A가 크면 절대값 A가 크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좁아지. 폭이 좁아진다. 폭이 좁아진다. 중학교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2차 함수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찾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대칭, 축의 방정식. 그 다음에 꼭 축의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공식화해서 외우셨나요 혹시? X에 B의 분의 D. 꼭지점의 좌표는 얘를 대입해서 x좌표는 꼭지점의 x좌표는 축의 방정식과 같고 y좌표는 식에다가 얘 뭐해서 구해? 대입해서 구해. 그래서 두 가지로 다 해볼게.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이런 걸 봤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메인은 뭐냐면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이 2,-1이고요. 대칭축이 x는 2여서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의 축이 2. 요 좌표는 2,-1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디립다 풀었을 겁니다. 시험부터 다 보셨을 거고요. 그런데 시계 형태가 복잡해질수록 완전 제곱으로 변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새로 외워야 된다 라고 배우셨을 거고, 그럼 축의 방정식은 공식을 쓰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축의 방정식이 바로 나오면서 이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와 같으니 꼭지점의 좌표는 x좌표가 2고 y좌표는 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보완의 루틴까지 2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형과 축방, 꼭지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상태가 기본 전제입니다. 이거 다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거든. 자, 그러면 시발이라고요? 제발 나 그 정도는 아니야. 얘들아, 여기 사실 단원이 2차 함수가 아니라 단원 이름이 뭐야?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야. 아니 2차 함수면 2차 함수고 2차 방정식이면 2차 함수지. 이걸 갖다가 왜 이렇게 써놨는지 지금부터 좀 스토리를 풀어드리면, 잘 봐봐. 여러분들이 y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다 라고 할 때 다시 한번 해볼게. 중학교 때는 보통 관점이 무슨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였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꼭지점과 축을 잘 찾으세요 이 정도거든. 근데 뭐 이제 중학교 때 학습을 하기도 하지만 더 메인이 되는 게 뭐냐면 고등과정 공수 1에서의 2차 함수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얘가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에 대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뭘 찾을 거냐면, 얘들아 x절편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나? x절편은 뜻이 뭐야? y가 0일 때 x의 좌표. 그치. x축과의 교점 맞나? x축과의 교점은, 얘들아 x축 위의 점은 y가 몇일 때야? y가 0. y가 0일 때지. 그럼 y에다 0을 넣어보니까 얼마 넣어? 1하고 3. 그래서 예령이를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2차 함수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도 사실 중학교 때 배우긴 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1과 3을 구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야. 1과 3이라는 거는 너네가 지금 얘기했듯이 y가 지금 몇일 때니? 0. y가 0일 때지. 그럼 y가 0이다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식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x가 1, x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 맞아? 하고 얘를 잘 쳐다보니까 이게 무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 단원의 제목으로부터 유추를 해보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연계한 거는 어디를 아주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냐면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이 메인인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으로 변환했을 때 뭐와 같지? 근과 같지?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근이죠. 그래서 지금 겁나 중요한 문장 하나를 쓰겠습니다.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의 뭐와 같다? 근과 같다. 야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 2차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뭐 이제 대수 가면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뭐 삼각 방정식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거든요. 모든 함수에 다 통용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말이어도 이해했다고 쳐도 한번 적고 넘어가죠. 쓰고 넘어가죠. 어디다 써요? 교재.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의 근과 같아. 방정식의 근과 같아. 쌤 엽떡 좋아하세요? 뭐? 엽떡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수학 좋아해? 아니요? 거짓말은 나쁘니까. 자, 그럼 봐봐. 이 단원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단원의 흐름은 제일 먼저 너네한테 이거는 알지? 라는 게 기본 베이스야. 이건 알지야. 오케이? 이건 알지.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걸 물어보는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다시 다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틀이 있었지. 근을 구하는 거, 근을 판별하는 거, 그리고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됐던 켤레근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는 사실 루틴화해서 공부를 하면 되지만 2차 함수의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뭔가 방정식에서 쓰이는 이런 개념들이 문제를 봤을 때 딱 이거다라고 느껴지지가 않거든. 그래서 뭐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풀다가 너네가 알파 베타라는 거 보면 왠지 근거계수 관계를 쓰고 싶잖아. 아닌가?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나오면 근거계수 관계 얘기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 근데 이제 함수 파트는 그런 발문이 없다는 거야. 스스로 판단해야 돼. 그래서 교재 이제 136쪽으로 오면 설명이 써 있어. 초록색 박스에 있는 거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안 될까? 너네가 알아도 읽어줘. 큰 거요, 작은 거요? 큰 거. 나는 이 참수를 진짜 뭐 개념 원리랑 막풀만 쓱 풀고 넘어갈 생각은 없고 최대한 좀 자세하게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수업 잘 집중해서 들어봐. 제일 이제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읽어봤지? 첫 번째가 뭐냐면 2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x축과의 교점은 방정식에 뭐랑 똑같다고? 방정식에 분심이 근. 근이랑 똑같다고. 설마 그새 까먹은 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방정식의 세상에서 뭐의 개수랑 똑같은 얘기일까? 근의 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럼 너네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 관련해서 무슨 식 배웠고? 판별식 배웠고, 따라서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스토리는 판별식 스토리로 넘어가주면 돼. 만약에 x축이 있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지. 그러면 fx라는 함수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무슨 식이? 판별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죠? 그러면 fx라는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x축에 접했다라고 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fx는 0에서 판별식이 얼마고? 0이고 식의 형태 fx라는 2차 함수는 무슨 제곱식의 형태여야 될까? 완전 제곱식이야. 흐름이 아예 똑같다고. 그러면 x축이 있는데 2차 함수를 딱 그렸을 때 안 만났네? x축과의 교점이 없네? 그럼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으니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작아야 한다. 아, 지우개가 막 신기하게 생겼지. 그치? 지우개가 막 말하는 거, 막 눈도 있는 거 같고. 구멍이만. 이 세 개 중에서 얘는 실제로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알파와 베타다라고 잡았다라고 쳤을 때 활용해서 근과계수 관계를 여쭤보기도 하니까 내용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알겠네. 136쪽에 밑에 박스 제발 부탁이 한 번만 읽어줘. 너네 안 읽잖아. 어떻게 주세요? 잘 읽었어? 되게 빠르다. 그냥 아 글자구나, 식이구나, 그림이구나 이게 아니라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보라고. 이해했어요. 빨라. 대박이다. Understand.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학교 개념이랑 합쳐가지고 얘기 하나를 더 할 거야. 이거는 잘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잘 이해해 주시고 하면 돼요. 봐봐요. 자,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하다라고 대충 가정을 해볼게. 가운데 뭐가 있어? 축이 있습니다. 대칭 축이 있지.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2차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선대칭 함수라고 하거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학년이 올라가면 점대칭 함수 이런 것도 배울 거야. 아무튼 선대칭 함수야. 받아들일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선대칭 함수의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x축을 띡 하고 넣어볼게. 그러면 이쪽 간격이랑 이쪽 간격이 어떻단 얘기야? 같다. 똑같단 얘기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이 축은 너랑 너의 전문 용어 두 글자로 평균이 되겠죠. 평균. 가운데잖아. 그럼 축은 뭐가 돼? 2분의 알파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이 2차 함수의 대칭 축의 방정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2a분의 b였잖아. 이게 왜 이거였는지를 중학교 때는 완전 제곱으로 바꾸고 문자들이 막 터지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배웠는데 조금 더 신박한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볼까? 방정식으로 바꾸면 두근의 합이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지. 축은 합을 2로 나누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야. 알겠어? 평균이라는 걸 잘 인지를 해야 돼. 우측 좌측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고. 알겠지? 평균. 그래서 내가 여기 2차 방정식 이제 뭐 내신 대비도 막 하고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제 2차 함수 배우고 2차 방정식도 배우면은 이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인지 마이너스 2a분의 b인지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야. 합을 절반으로 나눈 게 축이야. 알겠지?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해볼게. 2차 함수가 있는데 f3이 0이고 f의 9가 0이 돼. 그럼 이제부터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냐면
1번 fx의 수식이 3과 9가 근입니다.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할 수 있니? 두 번째, 딱 봐도 축이 얼마인 거야? 4 3과 9의 그럼 평균 6 축이 x는 6인 거야. 두 개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거야. 축이 6이면 식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물어보고요. 식이 이러면은 축이 뭐고 꼭지점이 뭐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데 고등 과정은 약간 좀 방향이 다르다. 이런 말을 보고 이렇게 돌려낼 수 있으면 돼. 근데 말이야 얘들아, 사실 이 x축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립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임의로 직선을 하나 그리면 어쨌든 좌우 대칭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도 어떨까? 일단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잘 생각해보자. 내가 질문을 바꿔볼게. f의 1이랑 f의 7이 똑같다. 딱 요렇게만 줬다고 쳐보자. 값이 몇인지 안 주고. 그럼 얘를 보고 뭘 할 수 있어야 될까? 첫 번째가 식습이고 두 번째가 축 찾기야. 이거 두 개만 잘 할 수 있으면 되거든. 봐봐. 1을 대입한 y값 함수값이랑 7을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것은 수식 자체가 우리 이거 인수 정리할 때 배웠네. 1 대입하고 7 대입했을 때 같다. 값이 몇인지 모르니까 1 넣어도 대입, 7 넣어도 대입 랑 축이 뭘까? 축은 약간 이런 거야. 1x에다 1 대입한 거랑 x에 7 대입한 게 똑같다고. 그러니까 약간 그림상 어떤 느낌인 거야? 1을 대입한 함수값 7을 대입한 함수값 그들의 높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축 역시 1과 7의 평균이 뭐였을까? 4인 거야. 알겠어?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선대칭 함수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특징이 잡히는데 2차 함수에서는 두 개만 할 수 있으면 돼. 해당 조건을 보고 식 쓸 줄 아시면 되고 또는 축을 찾을 수 있으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선대칭 함수라고 하면 2차 함수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 가면은 되게 선대칭 함수들이 많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수식으로 정의하는 것까지 있어. 뭐냐면 봐봐. 축이 있어. 축이 A라고 해볼게. 축이 X는 A야. 그럼 결국은 내가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선을 어디에다가 그려도 반드시 이 간격과 이 간격이 뭐하다? 같다. 똑같다라는 얘기지. 그럼 내가 이 간격을 별이라고 하고 이 간격을 별이라고 하면 가운데 A를 기준으로 여기는 좌표 X좌표가 뭐가 돼? 별. A 플러스 별. A에서 오른쪽으로 별만큼 이동한 거니까 여기는 A 마이너스 별인데 선대칭 함수의 특징이 이 자리랑 이 자리의 함수값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F란 함수에다가 A 빼기 별을 대입한 거랑 F란 함수에다가 A 플러스 별을 더한 함수값이 뭐하다? 같다. 이게 선대칭 함수의 정의입니다.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하면 문제에 별이라고 죽었니? 그래서 일반화하면은 F의 A-X가 F의 A 플러스 X와 같다 하면 얘가 바로 대칭축이 얼마인 선대칭 함수의 정의냐면 축이 A인 선대칭 함수의 정의다. 그러면 너네가 2차 함수를 푸는데 이런 말을 만났어. 얘를 보고 식에다가 2 빼기 x 대입하고 2 더하기 x 대입하고 같다를 풀라는 게 아니고 보고 뭐다? 축이 일단 축이? 있다. x는 얼마? 2다.
근데 말이야, 이 식을 어떤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어려운 수업하고 있으니까 잘 봐. 어떤 관점이냐면 결국은 너랑 너의 평균이 뭐다라는 얘기야. 평균이 A라는 얘기지. 더했을 때 2로 나누는 게 평균이잖아. 맞나? 평균이 A라는 거는 뭘 합이 얼마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합이 2A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맞지? 합이 2A로 유지가 되는, 그러면 축은 A야. 이해했어? 평균은 2로 나누는 거니까. 합이 몇 A? 2A 그럼 축은 2 예상 A X는 아닌가? 합이 2A면 축이 A라고. 2로 나누면 된다고. 아 아니네. 이게 아니라 2로 나누라고. 그래. 야,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지나가다가 이런 식을 보면 어때? 지나가다가 볼 일이 없지 않아요? 어쩌라고? 합이 얼마로 유지가 되고 있어? 6 축이 얼마일까? 아, 이게 X는 3. 정의 한 줄 더 쓸게. 틀렸어. 내가 fx는 f의 2a 빼기 x다 라는 식을 만났다고 칩시다. 합이 얼마로 유지돼요? 2a로 유지돼요. 축이 얼마일까? A. a야. 합이 2a야, 축은 a야. 그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합이 얼마죠? 6 축이 얼마일까? 3 3인가? 나는 자, 정리하자. 여기 안 써있다. 왜 중요한 건데 책이 안 써져 있어요? 왜냐면 개념 원리는 기본서니까. 아, 너네 2차 함수 공부 개념 원리 수준으로 하면은 개망한다. 양이 되게 적어, 넘겨보면. 중학교 때랑 느낌이 다르지? 저 이제 쉬는 시간. 아니, 아직도요? 맨날 늦게 오면 쉬는 시간에 무슨 꼼꼼하게 잘 챙겨. 야, 맨날 늦으면 내가 늦게 나왔어요. 아니 그 같이 오질 마. 왜 같이 늦어? 너네 뭐 분명 공동체. 그런 거 공동체 안 해도 돼. 늦지 마. 늦으면 안 돼. 선생님 10시에 오세요? 난 덜 찍어지. 몇 시에 돼요? 한 9시 반? 그래서 오래 걸리시잖아요. 수원에 사신다네요. 응. 수원에는 이탕 없어요? 넘겨봐. 수원이 어디? 그래서 안 적었는데. 마포구? 마포? 몰라. 수원이 어디였어? 다 적었어? 언제 어디 다 저거 적었어? 옆에도 적어요? 어. 내가 얘기했지. 서커스 보러 오면 안 돼. 적을 거예요. 쌤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빨리 적어.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오늘 꼬마 김밥 먹을 거야. 오늘도요? 언제 됐어요? 우리도 매일 라면 먹잖아. 아니 왜 다른 종
아무튼 이제 요약하자면 중학교 때는 방향이 어땠냐? 2차 함수가 딱 나와. 축이 얼마인지 잘 구할 수 있니? x축과의 교점이 몇인지 잘 구할 수 있니? 꼭지점이 몇인지 잘 구할 수 있니? 였다면 5등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 성질을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 이전에 앞서서 근거계수나 판별식 이런 것들이 주된 얘기가 될 거다.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면 140쪽부터 할 거야. 이거 하나 하고 쉴 테니까 필수 3번 너네가 풀어볼게. 별거 없어. 무슨 식만 잘 써보란 얘기일까? 판별식만 잘 써보면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점이면 판별식 0보다 크고 한 점이면 판별식 0이고 만나지 않는다는 판별식 0보다 작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k 값이 하여라 얼마지? 1. 응. 했어요. 엎드리면 얼굴 비대칭 된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 미치겠다. 네, 그냥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